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라는 논란도 제기도 했죠. 그러니까 인아웃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데 소명이 안 된다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갑자기 2억 원이 처가에서 왔다라는 해명이 추가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다 처갓집에 반납을 해서 사실 수익으로 잡힌 건 없는 것이네요. 개인적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봉투를 주고 한 것으로 해서 근 1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네, 그것을 좋습니다. 그것을 그냥 장모님한테 드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왔으면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처갓집 그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2억 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 200, 300이라씩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포함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바뀌진 액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자, 그러자 주진우 의원이 장모님 쪽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넘다는 금액 증여세 납부자료는 왜 안 내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어떤 대목인가요, 주 의원님? 네. 사실은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현금 거래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셨을 때 불투명하거든요. 현금 거래인데 재산 등록에도 그때그때 다 써버려서 등록하지 않았고 또 세금도 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현금이니까. 그래서 상당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도 많은데 세비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이 있었다는 건데 장모님 쪽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나눠서 받아도 증여세는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안 냈다는 거예요? 네, 증여세를 그러니까 그 증여세를 내야 되는 부분은 후보자도 인정하기 때문에 네. 뒤늦게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뒤늦게 내가 납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네, 증여세 납부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세금을 낸 자료니까 자랑스럽게 유리하게 자기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그건 자료예요. 어디서 떼면 돼요? 동사무소 떼요? 국세청에서 떼요? 국세청에서 본인 집에서 떼도 돼요. 집에서 떼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요즘은 모바일 시대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말이 바뀌어왔던 지점이 국민들이 딱 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게 뭔가 번 돈보다 쓴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 페북에도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기타 소득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세청에 말 그대로 신고되어서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도 다 내고 내가 정당하게 얻은 수익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기타 소득이 한 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의 액수는 비는 건 한 6억 정도 되는데 8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계속 질문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인터뷰에 인사청문 있기 전에 인터뷰에 와서 후보자가 또 직접 얘기했습니다. 결혼실 축의금과 그다음에 빙부상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2번으로 통상 저 정도 정치인이 받는 수준의 돈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4번의 이벤트에 1억 5천만 원 정도씩 평균적으로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인사청문회 날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다가 인사청문회 날 딱 나타나서 처음으로 다시 주장을 바꾼 겁니다. 아, 내가 따져보니까 축의금은 처갓집에 그냥 다 줬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자금이 있어서 처갓집으로부터 네. 처가 2억 원 정도를 또 1억은 현금으로 1억은 송금 받아서 2억 원 좀 넘게 지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했는데 바로 즉석해서 대답했습니다. 증여세를 냈고 그게 그 시기가 이번에 알게 됐기 때문에 총리 지명된 이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내겠다라고 또 얘기를 스스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납세 자료를 지금 제출을 하고 증여세를 많이 안 냈다면 이건 탈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는군요. 그렇죠. 원래 인사청문회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원래도 사실은 증여세를 탈루해 오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들통이 나서 그것을 만약에 뒤늦게 납부한다. 그것도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다 투명하게 유리지갑처럼 다 들여다보면서 네. 세금을 다 모두 다 내야 되는 건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켜서 사실은 낸 것처럼 된 건데 그나마 처가에서 2억 원 넘게 받았다면 이거 상당히 큰 액수인데 네. 당연히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 그리고
현금 거래라는 건 항상 국민의 의심을 사게 되어 있는 네네. 겁니다. 지금 부의금 1억 6천만 원이라고 네. 하고 출판 기념회 2억 5천만 원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또 처갓집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현금을 몇백만 원씩 받은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을 그때그때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적어놓지도 않았을 때 1억인 거 어떻게 알며 왜 현금 거래를 하죠? 그냥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데 또 현금 거래만 한 것도 아닙니다. 처갓집에서 2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송금도 하고 현금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송금을 하는 김에 한꺼번에 했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왜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왜 일부는 송금으로 줬냐고 하느냐? 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된다. 네. 오. 그리고 현금을 사실은 준 것을 네.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내가 증여세를 내게 되더라도 현금으로 살짝 준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돈이 비는 겁니다. 돈이 비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억 정도의 자금원이 소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억 원 정도는 처갓집으로부터 가져온 돈이라고 하는데 그 돈과 관련된 증빙이 국민이 확인하기에는 전혀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김유정 의원님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의 본질은 인아웃 들어온 것과 나간 돈이 안 맞으니 그냥 처갓집에서 2억 받았다고 퉁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잖아요. 딱 그겁니다. 시쳇말로. 퉁쳤다는 말이 딱 그거죠. 네, 반박 좀 해주시죠. 퉁. 반박이 힘들죠.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입증 자료를 제시를 했다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더 쉽긴 쉽죠. 하죠. 네. 그런데 본인이 그걸 제시를 지금 물증을 한마디로 네.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그 얘기 답변에 대해서 선의의 기대에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입증할 만한 자료를 냈다면 우리들이 해명해주기 편했을 거다. 그렇죠. 그게 없어 좀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쉽고 저희도 힘들죠, 사실은. 힘들죠. 예, 솔직하게. 힘들죠. 솔직하게. 예, 근데 본인이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거를 남은 재산이 지금 신고한 재산이 2억인데 후원금 1억 4천에 본인이 한 6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마당에 이게 무슨 부정축제나 이런 것도 아니고 추징금 납부하기 위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걸 또 왜 그랬냐라고 문제 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희로서도 참 그건 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답변 자세로 물증을 다 내놓고 청문회 때 모든 그 소명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똑 떨어지는 뭔가가 있었으면 훨씬 쉬웠겠죠, 저희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입증할 반박할 근거 자료를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마당에 그렇죠. 그거 왜 거짓말해라고 할 수도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참 어정쩡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그 모든 거를 합쳐서 추징금 안 낸 정치 사범들도 많은데 그걸 내기 위해서 어쨌거나 성실 납부하기 위해서 네네. 애를 쓴 점에 대해서도 조금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재산 정치 30년에 2억인데 6천만 원 본인 거다라는 그 지점 좀 조금 고려를 한다면 이게 그냥 18년 야인 생활을 막 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뭔가 정치의 꿈을 완전히 접고 살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서도 공부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어찌어찌 다시 이제 정치의 재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총리 후보자까지 됐는데 막 살았던 그런 흔적들은 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봐달라. 종합적으로 봐서 국민들이 조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이미 인주는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구식 교수님도 야인 생활 오래 하셨는데 혹시 이제 처갓집으로부터 뭐 이렇게 2억이나 뭐 이렇게 지원을 좀 받으신 내역이 있습니까? 처갓집에서 좀 받으면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말을 안 하겠죠? 네. 저는 이 모든 이유가 지금 주진 의원이 따박따박 정말 그 빈틈을 잘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김민수 후보자가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처음 질문과 의혹에 처음 거짓말하니까 그 거짓말에 계속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야인 생활했고 저 문제가 됐던 저 뭐 유장 채무 의혹이 있는 그 차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월 450만 원 유학 비용 도움받은 거라든지 이런 건 오래전 일이에요. 설사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겁니다.
겁날 게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정치적으로 힘들었는데 강신성이라는 분이 저를 정말 믿고 정치적으로 따르고 저랑 정말 친구 같고 형제 같은 사람이라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 제가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으로 봤을 땐 좀 과했으면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거 하면 넘어갈 일이다. 넘어가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정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유랑생활 하는데 그래도 믿고 의지하는 사업가가 돈 좀 대줬다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돌팔매를 날릴 수는 없죠. 그런데 끝까지 부인합니다. 끝까지 부인을 해요. 저는 제가 아는 김민석이 저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예전에 워낙 가까우셨어요. 그렇죠. 김민석이 앞으로 총리를 넘어서 큰 꿈을 꾸려면 이번에 제가 볼 때 이미지가 완전히 버린 겁니다. 그다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세비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징금 납부 다 했다고 하고 막 하는데 비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그럼 비운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설명이 계속 거짓말하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다가 배추까지 나오고 지금 결국은 처갓집 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때도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부의금, 조의금 해서 또 그 출판기념회에서 현찰에 들어와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축의금은 처갓집에 맡겨놓고 왜 빈부상 들어온 돈은 안 맡깁니까? 오히려 빈부상 들어온 돈이 더 장모님만 가까운 돈 아니에요? 축의금은 본래 자기께 맡고 근데 처갓집에 축의금은 맡겼는데 빈부상 들어온 건 안 맡겼다는 거야. 누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못 내는 것도 그렇고 계속 말이 바뀌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거짓말하는 게 첫 단추를 잘못해서 그렇다. 네.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 경륜과 실력이 있으면 왜 그걸 털털 털고 못 가는지 정말 김민석을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드려요. 주진우 의원이 오늘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또 양태균 변호사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께는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네. 뉴스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앵커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여당에서는 주진우 의원 본인의 이 병역 의혹과 네. 또 아들에 대한 이 재산 증여 문제를 네.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문제다. 그러자 이제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오늘 글을 제가 좀 전에 보니까 내가 이 병역과 관련된 떳떳한 자료 그리고 아들에게 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떳떳한 자료를 공개할 테니 김 총리 후보자도 지금 주진우 의원이 요구했던 뭐 아까 뭐 2억을 줬다라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뭐 현금 흐름 혹은 증여세 납부 자료 같이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네. 오늘 아침에 되물었는데 네. 저는 동시에 공개하자는 역제안을 드린 겁니다. 주 의원은 떳떳하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저는 제가 뭐 저를 공격해서 제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인사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검증위원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던 장면이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이제 인사청문직위들이 나올 텐데 그 인사 때마다 그럼 인사청문위원들 중에 어떤 뼈아픈 지적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할 거냐? 이게 허용되는 것이냐?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재산 자료나 병역 자료 같은 것들은 몇 년 동안 공개돼 있던 자료예요. 그리고 저도 검증을 여러 차례 받았고 공직 생활을 25년 하다 보니까 1년마다 재산 등록을 합니다. 그럼 그때 1년마다 변동사항이 다 기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미 글을 써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재산 형성 과정도 그렇고 제가 뭐 중요하라든지 이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을 33억 정도 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세금을 냈으면은 그 액수랑 대충 이렇게 맞춰 보면은 그게 세금을 내는 과정이 곧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으로써 인사청문회에 대한 청문위원회에 대한 공격은 멈춰야 됩니다. 일단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납세 자료는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누가 세금 어려운 자영업자들도요. 다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다 따박따박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본인 집에 생활비는 못 가져가도 세금은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자료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불편하지만 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그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떳떳하게 그러면 같이 공개하자라는 역제안을 드린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본인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고 이 기준점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확인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저는 인사검증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김민석 후보자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요. 총리 합격을 축하한다라고 벌써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석 청문회였냐 주진우 청문회였나 국민의힘 한 방도 없고 스스로 청문회를 포기했다라며 청문 합격 축하한다.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총리 잘하시라라고 아예 총리 합격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양태진 변호사님. 지금 주진우 의원이 내 자료 공개할 테니 총리도 자료 공개해라. 해라. 떳떳하면 해라. 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 총리 측 답변 없다. 정청래 의원은 그 와중에 총리 합격 도장을 찍어줬고요. 상징적인 도장. 본인 SNS에. 진짜 뭐 정청래 의원님 도장을 찍을 기능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임명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란은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저는 지나치게 솔직해서 이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처가로부터 지원받았던 2억 그거에 대한 뭐 증여세 문제나 입증 자료, 뭐 배추공사 이런 게 사실 그 부분은 그냥 이게 그 총리 후보자 본인의 축의금 그리고 뭐 빙부상 그리고 2차례 출판기념회 그냥 그걸로 다 받았다는 식으로 만약 거짓말을 했으면 그냥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충분히 현금 거래가 있던 거고 뭐 그런 축의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왔던 저도 물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개혁이 돼야 한다 생각을 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법을 위반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에서 뭐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를 하지 못할 결격사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 총리 후보자가 너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게 되는 건데 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보다는 과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 그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뭐 결국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거는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거는 뭐 정당한 야당의 기능으로서 필요하지만 아직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리를 떠나셔서 그에 대한 마치 이제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하고 포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좀 같이 마무리를 지어서 여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서 뭐 그걸 통해서 결국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지만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시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